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풀어드렸던 재고자산 적합법 마지막 기출문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추정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꺼내시고 자, 이제 2023년도 적합법에 대한 재고자산 기출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다시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만 보게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어떤 것이 포인트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뭘 왔죠? 그쵸? X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물어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합계 두 개 다 물어봤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원재료를 가공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어지고 이 표 안에 양가로 1, 2 해서 원재료와 제품 각각을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할 때에도 문제를 풀 때에도 원재료부터 풀어야겠다, 제품부터 풀어야겠다라는 순서도 이제 나와요. 그쵸? 제품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그렇다면 이제 원재료 순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이렇게 보니까, 전기 말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기초평가 충당금이 있다, 없다? 그쵸? 없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기초평가 충당금이 0원이다 이렇게 준 거구나. 그렇게 이제 됐다면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지재고조사법 그리고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고요, 그죠? 총평균법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고와 출고 수량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구나. 수량을 확인을 할 때 우리 장부에서도 실사법 말고도 장부에서 기록하는 그 기록법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부터 이렇게 가보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그쵸? X1년 초, 기초의 지금 수량 500단위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쵸?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준 거고, 그 수량이 500단위라는 것도 주어졌어요. 그쵸? 단가를 지금 두 개를 주었기 때문에, 그쵸? 이 단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말 단가를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기말 단가. 자, 여기서 기말 단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 가중평균법일 때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 어떤 방법? 그쵸. 기말 단가를 한 번에 계산한다면 총평균법일 것이고, 그쵸. 이동하는 동안에 이 재고자산의 수량이 움직일 때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법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쵸. 실질재고조사법,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총평균법이구나 하고서 단가를 이 중간값, 그쵸? 왜냐면 수량이 똑같이 500단위이기 때문에 중간값인 기말 단가는 개수당, 한 개당, 한 단위당 300원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이제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쭉 이어서 읽게 된다면 입출고 기록에 의한 X1년도 말에 재고 수량 200단위. 자, 요거는 200단위 무슨 수량이겠죠? 그쵸? 장부 수량이겠죠? 장부 수량 200단위이지만 재고조사 결과 지금 50단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량은 실제 수량이겠죠. 실제 수량이겠죠. 그리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판매 비용을 줬으니까 요거는 NRV를 줬구나. 350에서 30 빼니까 32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이 200단위와 이 150단위는 Q에 대한 감모를 알 수 있고, 그쵸? 요 300원과 이 320원은 뭐겠구나. 그쵸? 뭐겠구나. 이 단가에 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로 뽑을 수는 있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간모는 몇 수량이고 100, 200 단위와 150 단위의 차이이고 그리고 한 개당 얼마였으니까 3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손실은 있다 없다? 아, 평가 손실도 없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크고 작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 아,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감모 손실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평가 손실이 0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로 갈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원재료의 평가 손실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생각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원재료로 넘어갈게요. 원재료에서는 기초 장부 금액 줬고 수량 500단위 매입액 줬고 수량 500단위고 요때도 수량이 같네. 중간값이겠네. 단가는 그래서 기말 단가는 여기서 바로 뽑으면 52원이고, 그쵸? 요 52원이란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평가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의 감모 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감모 손실이 계산되고 감모 손실만 계산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요 50원과 이 52원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계산을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부의 몇 단위고, 그쵸? 기말 재고의 수량은 500단위. 지금 현재 460단위가 있었고, 하나당 지금 단가가 52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요렇게 두 개 합계 되겠네요. 그쵸? 요 감모 손실과 제품의 감모 손실과 원재료의 감모 손실 요렇게 두 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기 꺼내시고 계산을 해보면 두 개 합계 얼마가 나오죠? 그쵸? 1708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답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답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시면 매우 좋겠죠. 자, 이제 추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법 문제가 지금 두 개가 더 있네요. 이제 적합법 문제, 그쵸?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보고, 빠르게 풀어보고, 추정의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이것도 2010년도 문제인데.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주고. 자, 신기하게 두 개 년도에 매입액을 줬네. 그리고 X 1년 초에 평가 충당금은 없고 취득원가 손실원가는 같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그쵸? X 1년도에 지금 평가 손실도 없다는 걸 준 거예요. 또한 평가 손실 그리고 환입을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고 할 경우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말 재고, 기초 재고, 그리고 매입액을 각각 줬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초 재고는 얼마요? 그죠? 10만 원이었고 그래서 10만 원은 N 플러스 차변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의 매입액은 얼마였죠? 단기의 매입액, X 1년도 매입액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X 1년도 말은 이 두 금액 중에서 제가 뭐로 가라고 그랬죠? 그죠? 작은 금액으로 가면 됩니다. 15만 원이에요. 대변에 넣어줘. 지금 는으로. 그래서 MR 마이너스 GT 하면 45만 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X 2년도까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X 1년도 말에 평가 충당금이 요 두 개의 차이 금액, 5만 원이라는 걸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X 2년도로 가니까 우리가 다 지워주고 X 1년도 말,
X2초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넣어주는 겁니다. X2년도 기초요. 그리고 단기의 매입액 60만 원 넣어주고 X2년도 말입 취득원가 30만 원을 넣어주면은 안 되겠죠. 그쵸? 요것도 둘 중에 작은 금액 10만 원을 는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MR-GT 했을 때 7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70만 원 찍으면 안 되겠죠. 이 70만 원에서 기초평가 충당금을 5만 원을, 요 5만 원을 반드시 빼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정기 말에 이미 비용화된 금액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쉽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따로 이 재고자산 논리라고 해가지고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추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추정의 문제는 요새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의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가 화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재고자산이 아예 멸실됐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정이 필요하고 보통의 기업들, 우리가 계속 영업을 가정하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은 보통 하지 않아요. 그쵸? 실제로 재고 실사 가서 재고 자산 수량 세고 장부 수량 맞춰가지고 간모 계산하고 평가손실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추정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영상에서 이 재고자산 추정 문제랑 소매제고법이랑 같이 풀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으로 넘길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 갈게요.